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 투자 전략은 어떤 내용이죠?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 파트너, 급등주 발굴기 이제 박스넷 전문가 송범선 이 자리 또 찾아왔습니다. 자, 저번 주는 한 번도 못 뵀던 것 같아요. 저번 주는 징검다리 연휴 있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 못 뵀는데 아무튼 그래도 시장은 계속 이어왔고 다시 이번 주는 내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시장이 열리죠. 그래서 이제부터 또 다시 여러분들 시장 준비, 주식시장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현재 분위기를 보면은 좀 상당히 좋은 편이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빨간색으로 나타나면서 특히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코스닥이 좋습니다. 코스닥이 0.8%나 올라가면서 상당히 좋은데 여기 겉에 보이는 것만 다 믿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안 좋은지를 판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좋죠. 의약주.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전통적인 성장주예요. 성장주인데 이런 성장주와 가치주의 흐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 밑에 제목 보시면은 단기 수익률에 연연하면은 장기 수익률에서 패배한다. 라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제약바이오 업종이 3%나 올라왔어요. 업종별로 봤을 때 상당히 이런 성장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제약주들 요즘 안 좋았죠? 굉장히 2016년 안 좋았지만 오늘 굉장히 강세를 나타낸다는 점이고 한미약품 오늘 10%까지 올라갑니다. 한미약품. 그동안 힘들었던 한미약품. 자, 이렇게 성장주와 가치주가 왔다 갔다 하고 또 때로는 성장주와 이 가치주 둘 다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둘 다 안 좋고 그 실적 가치가 없는 실적 가치, 성장성도 없고 그냥 가치 저평가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테마 정치 테마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이다. 방산주라던가 이런 것들.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주장드리는 것은 실적 가치가 좋아야 된다. 실적 가치가 좋아야 된다라는 건데 실적 가치가 좋은 종목들이 사실상 단기적인 수익에서 안 좋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그 정치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렸죠. 정치 테마주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잠잠합니다만 정치 테마주들이 실적 가치가 좋은 종목들보다 더 수익이 좋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 수익률 대비 가치주들이 수익성이 안 좋은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말씀드리고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펀드 매니저들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0년 동안의 통계 자료가 있어요. 10년 동안에 이 통계 자료는 그 데이비스 어드바이저라는 여기 미국에서 나온 통계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10년 동안의 통계 자료를 말씀드리면은 펀드 매니저들을 순위를 쭉 매겼는데 10년 동안 수익률 상위 25% 집단이 있죠. 어디든지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 있죠. 근데 10년 동안 상위 25%의 펀드 매니저들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이들 중에서 95%가 적어도 3년 정도는 하위 50%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이 하위 50%의 절반가량이 3년 동안 고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위권이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하위권으로 펀드 매니저들이 있었다. 굉장히 힘든 상황 겪었던 거죠. 근데 3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치고 올라와서 바로 10년 길게 보니까 상위 25%를 차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상위 25%를 펀드 매니저들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투자를 했냐면은 거의 다 가치 투자를 했어요. 가치 투자. 가치 투자를 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10년 동안의 장기적인 기록에서 상위 25%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떤 시절에는 어떤 3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는 다른 성장주 투자라던가 아니면은 테마주 투자 아니면은 시가총액 상위권을 대형주들만 투자하는 이런 것들보다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가치 투자가. 그래서 여기서 가치 투자의 고단함이 또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심지어 이 펀드 매니저들, 10년 동안 우수했던 펀드 매니저들 25% 중에서, 79%는 하위 25%에 속했습니다. 바로 3년 동안. 굉장합니다. 자, 그래서 무려 47%가 또 하위 10%에 속했습니다. 3년 동안. 굉장히 힘든 세월을 겪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현재 최고의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수익을 잘 보는 펀드 매니저들이 수익이 좋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3년 정도를 고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3년 정도를 고생할 수 있다.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건 유행이 있어요. 유행. 유행 사이클이 있는데 이 가치주들의 유행 사이클이 안 돌아온다 한다면은 가치주 펀드 매니저들이 굉장히 고생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게 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긴 세월을 놓고 봤을 때 결국은 돈을 장기적으로 가장 많이 버는 것은 바로 가치주 펀드 매니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봐야 된다. 길게 봐야지 투자함에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고, 투자의 저명한 인사인 이 조엘 그린 블란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으면 저평가 가치주들의 지수인 가치 가중 방식 지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코스피 지수 뭡니까? 시가총액 가중 방식 지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면은 코스피는 그냥 따라서 올라가게 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 뭐 이런 것도 있죠. 삼성전자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비중이 코스피에서 21%를 넘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2.8%, 삼성전자 우선주 2.4%. 결국은 코스피 200 종목들이 뭐 코스피 지수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코스피 200 종목이 다 시장을 이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약간 우리가 주식시장에는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200개의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약간 불공평하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어떤 지수를 만들어야 된다 말했으면 가치 가중 지수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저평가 가치주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수를 또 하나 만들자. 코스피, 코스닥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여기 동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앞서서 펀드 매니저들의 사례와 같이 이 가치 가중 지수가 다른 시가총액 가중 지수나 뭐 대형주들의 지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수익률이 2, 3년 동안 낮았던 기간이 있었어요. 아까 펀드 매니저들 고생한 거 알죠? 그러면 코스피나 사실 대형주 지수는 뭡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대형주 지수예요. 코스피 200. 그쵸? 코스피 200, 완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00개의 종목, 대형주 지수죠.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바로, 좀 대형주긴 하지만, 그래도 뭐 중소형주도 약간 섞여 있는 그런, 이런 지수입니다. 자, 시가총액 가중 지수가 코스피 지수고, 대형주 지수는 코스피 200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 가치 지수가 2, 3년 동안 낮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수가. 하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20년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크게 시가총액 가중지수보다 더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이라는 이 장기적인 시간을 봤을 때 가치지수가 성공적이라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이렇게 가치지수에 투자하는 가치 가중 방식 투자가 항상 성공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일반 투자자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매달 또는 매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면은 모두가 이 가치지수에 투자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성공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따라할 수 있는 것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못 버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치지수 좋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치주들 만약에 30개를 뽑았다. 30개를 뽑아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3년 동안 고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평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4년째 그 모든 다른 시가총액 가중지수나 아니면은 뭐 대형주 지수 등등을 뚫고 4년째 급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다는 점 말씀드리고, 결국은 이 못 버티는 사람은 성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식으로. 결국 버틸 줄 아는 사람이
인내심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식시장은 모두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인내심이 있는 사람만 이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의 인내심이 다 달라요. 이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다행일 수 있어요. 모두가 인내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모두 다 돈을 벌게 되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 주식이라는 게 반드시 위닝 게임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의 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돈을 따면 누군가 돈을 잃는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위닝 게임이면 좋지만 다 그렇게 되질 못해요. 따라서 결국은 인내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3년 손해를 무작정 기다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상 3년 동안에 종목을 샀는데 3년 동안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은 20%도 안 될 겁니다. 80%는 그 전에 다 팔고 나가요. 왜냐?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합니다. 뭔가 갑자기 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청년이면 또 자녀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내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터질 수도 있고, 돈이 크게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집을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집을 이사 가면은 또 돈을 보태서 사야 되죠. 주식을 팔고.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심이 장기 투자하는 사람 결국 돈을 번다, 이런 점 말씀드리고요. 가치주에 장기 투자해야죠. 가치주에 아무거나 장기 투자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주 사고 팔고 하냐면은, 우리가 아프리카 초원에서 살 때 원시인들이 예전에 사자가 막 달려오면은 일단 피하고 옵니다. 사자가 달려오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다 보면 잡아먹히죠. 나무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동굴에 숨거나 뭐 바위 뒤에 숨거나 이래야 돼요. 뭐 아니면은 진짜 급하면은 뭐 시냇물 강물에 뛰어내려서 떠내려 가기라도 해야죠. 그래서 이것이 피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손실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거의 다 피하게 돼요. 우리가 사자나 호랑이를 피하듯이 바로 피해버립니다. 뭐냐면은 피하는 것은 손절매예요. 손절매를 하게 되는데 손실이 닥쳐면 바로 피해버려서 바로 사자를 피하듯이 손절매를 바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가치주를 갖고 있으면서도 손절매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우리한테는 더 도움이 되고 그런 점인데, 그것을 손실을 인정해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 따라서 이 놀라운 가치주에 장기로 투자하는 바로 이런 것들 투자 방법은 확실한데, 그렇지만 소수의 현명하고 인내심이 있는 진짜 투자자들만 따라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인내심 있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투자 수익을 단기로 생각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앞서 펀드 매니저들의 수많은 사례를 봤어요. 단기적으로 3년 동안 하위권이었던 펀드 매니저도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은 10년 동안 상위권 25%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주식을 1년, 2년 하다가 그만둘 거 아니에요. 평생 10년, 20년 할 거면은 결국은 가치 투자가 가장 높은 순위를 딱 매겼을 때 높은 펀드 매니저에 해당됐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밝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나는 펀드 매니저 아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은 뭐, 돈도 많고 하니까 정보도 빠르고 하니까 또 그렇게 가치 투자로서 성공하는데 나는, 돈도 별로 없고 정보도 느리다. 그래서 가치 투자로 장기 투자했을 때, 바로 손실을 보지 않겠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가 펀드 매니저보다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기동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동성. 펀드 매니저들은